네,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언론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절에 1월 달이었죠. 17년도 기준금리는 0.75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높았던 것은 19년도 2.5%였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인수했을 때 21년 1월 그 당시의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로 미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많은 돈을 풀었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죠. 미국은 부득이 1년 동안 5.5%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시기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지표는 미국의 인플레 지표거든요. 인플레 지표예요. 20년 1월에 미국의 인플레 지수는 2.5%였어요. 그런데 22년 6월 달에 인플레 지표는 9.1%까지 치솟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4년 5월 인플레 지수는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지표들, 인플레이션을 참고하는 지표들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자, CP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고용통계국에서 매월 발표합니다.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제조업자의 판매, 상품 가격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PCE,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미 상무부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매달 발표합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미 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실업률과 비농업 분야 고용 건수를 같이 발표합니다. 자, 금리 인하 지표. 제가 조금 전에 물가 상승률 얘기했죠. 24년 5월 물가 상승률은 3.3% 나왔고요. 22년 6월 달에 최고치 9.1까지 올랐다가 지금 2배 이상 하락돼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보시면 19년 10월 달에는 1.6이었어요. 그리고 22년 9월 달에는 CPI가 6.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다운됐죠. 하지만 19년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지표 PPI 생산자 물가지수 PCE 개인 소비 지출. 먼저 이제 PPI 먼저부터 볼까요? PPI 먼저 보시면 이렇게 PPI 지표가 24년 5월 달에 오히려 전달보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0.0 나와 있죠. 0.0보다 더 아래로 가 있고 22년도는 굉장히 올라가 있었죠. 0.0 기준했을 때 이 지표를 기준으로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도 볼까요? PCE. 개인 소비 지출도 보시게 되면 24년 개인 소비 지출 전달 지표를 보시게 되면 3.4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5월 달이 3.3 정도 나와 있고 6월 달 예측치는 3.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지표, 고용 지표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 보시면 24년 6월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4.1%로 나왔어요. 5월 달에 실업률이 4.0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20년도 이 실업률이 가파르게 코로나 시기에 올라갔다가 실업률이 뚝 떨어졌죠. 22년, 23년 이 실업률이 뚝 떨어졌죠. 경기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6월 달에 4.1까지 올랐고 실업률이 4.0을 넘어간 흐름이 2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4주간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수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3년 쭉 낮았죠. 그런데 24년 들어서 높아지고 있어요. 4주간 실업급여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수치가 전달에 23만 6천 명까지 올라갔어요. 따라서 쭉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22년도 수치에 거의 육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식고 있다. 따라서 좋은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고 실업자 수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지출을 좀 줄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른바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미국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고 FOMC라고 영어로 약칭 부릅니다. 여기에는 12명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이제 금리를 올릴 건가 내릴 건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진들 쭉 보시면 가운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데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립합니다. 이른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왼쪽 이른바 영어로 도브 이른바 비둘기파 이 사람들은 약간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매파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금리를 약간 좀 금리를 인상하는 쪽에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쪽이 매파라고 합니다. 12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은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제 FRB는 한국은행에 해당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이고, FRB는 한국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7명의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요. 5명의 위원은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12명 가운데서 5명을 골라서 연방준비제도 5명, 그 다음에 지역 총재 5명에서 12명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정을 한번 볼까요? 6월 달에는 이제 6월 11일, 12일이 있고요. 7월 달에는 7월 30일, 31일, 9월 달에는 9월 17일, 18일, 11월에는 11월 6일, 7일, 12월에는 12월 17일, 18일, 따라서 6월부터 12월까지 연준은 5차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시작되죠. 그리고 당선자는 12월 17일 발표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진전 긍정 평가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이 지속되는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7월 3일 날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파월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파월은 중립하죠. 다수의 지표를 중시하고 의견들을 많이 참고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CPI 고용지표 좋아지는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2%가 달성하려면 조금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인플레 수치 5월 달까지 3.3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죠. 뭐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드워치 툴이라는 것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금리 트레이더들이 금리가
9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전망을 내놓는 수치 툴입니다. 거기에서 9월 인하 확률이 77.4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여러 가지 후속 지표들이 발표되죠. CPI 발표되고 이른바 CPE 발표되고 이런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의 고민, 2%의 물가 목표가 지속될 수 있느냐, 충분한 지표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숙고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내용 보시면 24년 5월 달에 인플레 지수는 3.3입니다. 3.3이에요. 역대 평균 2017년 19년도 평균 지표는 한 2.0에서 2.5 사이가 나타났어요. 아직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열 국면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섣부르게 금리를 확인 없이 인하할 경우에는 진정되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시작이 되는데 당선자는 12월 17일 날 발표돼요. 이 변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정책을 새로 시작하는 때가 1월 달인데 역시 이제 12월 달 당선자가 나와버리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모든 정책은 당선자와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의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이제 연준의 일정은 5번 정도 나왔습니다. 5번 정도 남아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날 발표되죠. 그리고 12명의 의원들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단 한 차례가 진행이 되는데 금리 인하 시기는 11월입니다. 11월 6일 그리고 7일 이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은 12명의 연준의 인사들의 의견을 잘 모을 것이고 또 앞으로 나와 있는 지표들 조금 더 신중하게 6월, 7월, 8월, 9월 달까지 지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됐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재임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한 차례라고 본다면 첫 금리 인하는 11월 달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상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된 분석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